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늘 그렇듯이 프리뷰.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과목의 구조 원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이미 앞선 제로 과정 그리고 2차 선행, 특히나 책임보험 앞에서 하면서 설명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사실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와 원리를 좀 볼 건데 일단은 무엇에 손해가 났느냐로 좀 크게 구분을 해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재물에 대한 손해가 났다라는 거, 그렇죠? 재물, 차량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물 저 차량 쪽이 우리 차량 손사분들의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거 먼저 살펴보면 재물, 차량이 다쳤을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남의 재물, 남의 차량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책임보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재물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이것을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이 배상 책임 보험이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이제 재물 손해다라고 했을 때 일로 들어가고 타인의 손해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고가 나면 내 차, 내 손해, 나의 재물에 손해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피보험자 본인의 재물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 재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대물배상이라고 담보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차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여서 우리가 자차라고 부릅니다. 자차.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해당한 이 신체가 되겠죠. 자, 신체를 그럼 나눠 보겠습니다. 신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이 타인과 본인으로는 아니겠죠. 타인의 신체가 다쳤을 때와 그 다음에 나, 피보험자 자신, 피보험자의 신체가 다쳤을 때로 나뉠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신체가 다쳤을 때 아까랑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 여기는 대물이니까 일단 사람이 다쳤다. 대인이 되겠죠. 대인 배상인데 이 대인 배상을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누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였죠. 자, 아까 해볼까요? A씨가 있었습니다. A씨가 있었는데 A씨가 자동차를 이제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 피해자는 이제 타인, 제3자 타인이 되겠죠. 자, 신체 관련된 지금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면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 책임을. 그러면 A는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A가 무능력해, 재산이 없어요. 무능력해, 아니면 무성의해, 재산이 있어도 안 해줘. 그러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신체 사고죠. 즉 차와 사람과의 사고가 있어서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의 손해가 굉장히 막대하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손해에 우리 제로에서 다 했죠? 제로에서 다 하셨으니까 손해의 심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크다란 얘기고 근데 거기다가 자동차 사고는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빈도도 높아요, 이건. 그쵸? 그럼 우리 매트릭스를 그렸을 때 이거 어땠어요? 이런 위험은 사실은 회피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다? 야,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보험으로 그럼 커버하려고 보세요.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아.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비쌀 겁니다. 보험료가 비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담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인데, 그쵸? 이 보험인데, 야, 이거 보험료가 엄청 비쌀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럼 누가 보험을 가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원히 피해자들이 보호가 안 돼.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보험, 즉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만든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 보험이 뭐다? 대인배상원입니다. 대인배상원. 그래서 이 대인배상원은 의무보험인데 또 의무보험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심도 빈도가 높아서 이거 만약에 보험으로 그대로 만들면 보험료가 엄청 높을 거예요. 보험료가. 근데 그쵸? 사회적으로도 많고 심도도 깊고 그럼 보험료가 엄청 높을 건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가 10억이든 100억까지는 안 나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그것을 무제한으로 한도가 없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라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떨까요? 그렇죠. 그것 또한 사실 경제적으로 현실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하나의 경제 주체가 봤을 때 야,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1년 보험료가 이거 조금만 모으면 자동차 값이 나와. 그럼 누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경제 원리에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제해 버리면.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무보험에 있어서는 취지는 이런 거죠. 야,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다쳤을 때 최소한 이 정도 금액까지는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료 그렇게까지 안 하고 딱 이 정도 선, 보험료도 이 정도 선, 그리고 보상 한도도 딱 이 정도 선까지만. 그래서 다쳤을 때 최소한 사람이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잖아 라고 금액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의무보험에는 한도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인배상 2는 뭐겠어요? 2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죠. 내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면 의무 한도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 아니야, 나는 한 3억, 아니야, 나는 무제한으로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가든 간에 그냥 풀로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인배상원이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으니 2를 추가적으로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2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을 대인배상원을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피해자의 손해가 3억인데 여기서 1억 5천까지밖에 안 해줘. 그럼 나머지 1억 5천을 내가 이걸 가입해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자보가 끝나고 배우게 될 보험계약법은 사실 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특별한 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배법이라고 했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자배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이것이 왜 탄생한 거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동차 손해에 있어서 배상 받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상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그래서 보장,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 안에 의무보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 이것도 대인배상, 이것도 대인배상. 즉, 보험에서 법률상의 A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인데 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대인배상 1은 한도가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대인배상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느냐?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구조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자동차 보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동차 보험 시험에서는. 이해되시겠죠? 그냥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아니라 물론 일단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에요. 그런데 딱 나눠집니다.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예요? 그쵸? 의무보험이고 한도고 이러한 책임은 어디상의 책임이야? 자배법상의 책임입니다. 자배법상의. 그래서 자배법에 의해서 소유사용 관리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이러한 한도 범위에서 이렇게 배상해라라고 자배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배법에. 그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대인배상 1입니다. 자, 그럼 민법 아니. 대인배상 2는 뭐라고 정의가 될까요? 뭐라고?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써놓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쵸? 그냥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고 여기는 써놓으면 됩니다. 정의를 만들 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놓으면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자배법 말고 그 외에 이제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왜? 초과니까. 자배법상의 책임은 대인배상 1에서 해주는 거고 그것을 초과되는 그 외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들은 여기서 해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것이 일단은 핵심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이제 거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가 또 있었어요? 피보험자. 내가 다쳤을 때가 있겠죠. 우리 피보험자 자신이 다쳤을 때는 뭐라고 하냐?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에서 보상을 해줘요. 이걸 줄여서 우리는 실무에서는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게 두 개입니다. 왜냐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자, 이건 어떤 경우냐? 하나씩 좀 볼까요? 자기 신체 사고는 어떤 경우냐면, 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지가 그냥 사고가 났어요. 혼자. 그러면 내가 다쳤죠. 그러니까 내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신체 사고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피보험자와 B가 이렇게 자, B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피보험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B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보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피보험자는 이 보험자의 보험회사의 피보험자가 아니죠. 얘는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고 B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인배상에서 원래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게 없습니다. 그럼 피보험자는 어때요? 받을 길이 없죠? 오케이. 그럼 그때 자기 신체 사고에서 해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럴 때 받는 것이 자기 신체 사고예요.
자기 신체 사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건 지금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데 이 상태의 특징은 지금 무보험 상태입니다. 무보험 상태. 무보험 상태일 때도 이 자손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입니다.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 사실은 이래요. 보세요. 이 자기 신체 사고는 지금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다쳤을 때, 그렇죠? 내가 다쳤을 때입니다. 즉 우리 내가 다쳤을 때 그 다친 거에 대해서 받는 보험에 분류했을 때 여러분들 상해보험, 그렇죠? 이건 약간 마치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상해보험의 성격을, 이게 포인트예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왜 탄생을 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설명을 해보면 자, 아까 똑같이 해볼까요? B가 있습니다. B와 이제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뭐다? 네, B에 보험이 있죠. 이 보험에서 뭐를 해줘야 돼? 대인배상. 대인배상에서 원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대인배상이 없어. 그러면 자, 사실 없을 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인배상 원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인배상 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만약에 아니죠. 그러면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인배상 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원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도가 1억 5천입니다. 한도가 1억 5천이에요. 자, 피보험자의 손해가 2억입니다. 2억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모자라 그러면? 그쵸? 5천만 원의 손해가 지금 보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네, 아까 배웠듯이 자기 신체 사고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자손을 통해서 이 0.5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는 사실 이 0.5억은 뭐예요? 대인배상 기준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산정을 해놨는데 다만 여기가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1.5억만 주고 남은 0.5억입니다. 되실까요? 여기는 지금 이거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아까 봤듯이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책임보험은 앞에서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뭐였어요? 과실책임주의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더 들어가면 무과실책임 대인배상 피해자 보호를 우리 무과실책임주의 배우면서 피해자 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무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일단은 우리는 이거 대인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책임보험에. 그러니까 뭐를 해? 과실상계를 하죠. 이거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과실이 예를 들어서 90이에요. 90이면 자기 손해가 2억일 때 자기 잘못이 90이니까 상대로부터는 2억이 10%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 신체 사고에서는 치료비는 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회법에서 마련한 제도들이고 그런 것들은 뒤에서 정리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대인 배상이니까 책임보험이고 책임보험은 과실상계를 해야지.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상해보험을 볼까요? 상해보험은 어때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치료 받았어요. 그거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담당자가 전화 와서 고객님 길 가다가 넘어진 것에 있어서 과실이 얼마 되니까요. 저희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제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상계를 안 해. 즉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이것과 보험금 지급 기준, 계산하는 지급 기준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0.5억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오히려 자기 신체 사고 스타일대로 손해를 쫙 계산하면 자기 신체의 보험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렇겠죠. 여기는 과실상계를 다 한 금액이고 여기는 과실상계를 안 한 금액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하자?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받는데 대인 배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담보를 이런 상황에 적용하는 담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줄여서 무보차 상해라고 해요. 무보차 상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교재 약관이나 이걸 보면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별표 2에 보면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이름이 이렇습니다. 대인 배상과 무보차 상해 지급 기준 이렇게 같이 가요. 이 두 개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고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둘 중에 큰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을.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대인 배상 가겠죠? 이걸로 계산해요. 그리고 초과된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무보차 상해에서 줍니다. 이거 한 다음에 무보차 상해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런데 또 초과되는 것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자기 신체 사고를 적용하고 이 순으로 갑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사례 문제 이제 드릴에서 들어갈 때에도 이 순으로 푸는 방법을 우리는 익힐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보험은 우리 책임보험 할 때에는 구조상 여러 보험들을 다뤄줘야 하니 난이도가 높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계산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으로 넘어오면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정형화의 모델, 타입이 여러 개입니다. 타입이. 이해되실까요? 이 보험금을 계산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자회법상의 책임,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따지고 보험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책임보험에서는 그게 시험의 구조상 딥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 많은 책임보험 중에서 자동차 보험만 딱 빼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 놨으니 사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논하는 비중이 쑥 올라가고 보험금을 계산할 때의 난이도가 쑥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말 실무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그럼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계산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매 시험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적들이 있어요.
논란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이 사례 문제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격증의 가치는 여러분들 물론 자격증의 가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평가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험이 어려워지면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닭과 달걀과의 관계처럼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가면 시험의 난이도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점점 자격 시험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우리가. 시험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치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점점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의 시장을 또 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학회를 만들고 이렇게 교수님들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신빙성을 얻고 그렇죠? 협회, 연구, 손해사정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이 신빙성을 얻고 그 신빙성을 얻은 책이나 자료들이 사회적으로 쓰이고 국회에서도 입법할 때 쓰이고 그러면 비로소 또 한 단계 우리 자격증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나 우리 뉴스에서 꼭 비단 우리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격증들이 뭐가 바뀔 때마다 약간 이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 뭐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특히 우리 손해사정사 가장 이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옛날부터 나온다는 걸 뭐예요? 공인손해사정사로 만들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보험에 있어서는 변호사처럼 대리권을 줘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서 저 자격증이 진짜 가치가 있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국회나 이런 입법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보차 상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보험회사 하나 둘 셋 그리고 피보험자 하나 둘 피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툴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명 저는 이제 그걸 자보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도구. 그래서 이 툴에 의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자연스럽게 답안을 작성을 하면 답안이 완성되는 그 툴을 드릴 거고 제가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나름 답안 체크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를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 되시겠죠?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로 자동차 보험 시작하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엄청 헷갈립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러한 사례 거기에 관계자들이 막 엄청 여럿이 나와버리고 이래버리면요. 내가 판단 어려워져요. 자동차 보험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근데 정말 자동차 보험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말했죠? 책임보험의 일부분만 떼와서 한 거기 때문에 범위가 좁습니다. 다만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서 난이도를 막 높여서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범위가 좁아요.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면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재밌게 머리 쓰는 겁니다. 저는 그 재미를 여기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구조, 원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사례라든가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의 툴을 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툴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툴에 맞춰서
에센셜, 드릴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용을 채워갈 거다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